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이제 주로 재택근무를 하는데 며칠 전에 출근을 하게 돼서 그냥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, 우연히. 그래서 다이어리를 이 스타벅스 프리퀀시를 열심히 모아서 받은 이 다이어리를 올해 채워보면서 앞으로의 새해 계획을 이렇게 쭉 한번 한 페이지로 이렇게 써내려가 봤거든요. 요거를 한번 같이 공유를 하면서 박제도 하고, 그러니까 이런 유튜버가 또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. 새해 계획을 미리 세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,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이미 세우신 분들은 본인의 목표와 제 목표를 이제 비교를 하셔도 되고, 이렇게 참고를 하셔도 되고,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참고를 드리고자 그렇게 한번 저의 목표를 여기다가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일단 저는 지금 곧 이제 40이에요. 아직 40은 안 됐고 30대 완전 후반이거든요. 그래서 30대 후반에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고, 이제 또 저의 메인 요즘에 제일 주된 화두는 아껴 쓰기입니다. 절약하기. 기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일단은 소비를 했던 그런 거와는 달리 또 남들이 또 하면 같이 또 해야 되는,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해왔던 삶은 이제 뒤로 하고 절약을 하면서 남은 카드값이 아직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청산을 하면서 예비비도 채워야 되고 이런 거 제가 이따가 말씀도 드릴 건데,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주부입니다. 나이대가 다를 수도 있고, 워킹맘, 전업맘,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,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, 없을 수도 있고, 다른 환경에 있지만, 그래도 모두 다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. 같은 시간대를 살아감으로써 이렇게 같이 이제 목표를 세우면서 노력해 나갔으면,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2025년 새해의 목표를 한 키워드로 잡았는데요. 저는 2025년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.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. 제가 이전에 안 했지만 2024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맛을 봤던 것들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. 하나는 유튜브 하기. 유튜브는 지금 이제 제가 잘살래나라는 채널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요 유튜브이고, 두 번째는 운동하기예요. 제가 운동을 진짜 안 했거든요. 그런 거는 잘했어요. 어디서 새해에 필라테스를 해볼까? PT를 해볼까 해서 끊어놓고서는 한 몇 번 갔어요. 몇 주 처음에 가고, 그 다음에는 이제 흐지부지 되다가 나중에 양도를 하거나 환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굉장히 또 여기에서도 손해가 막심한데, 나 이런 거는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하다가 둘째를 낳고서는 그마저도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아깝다. 거기에는 또 아깝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운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러다가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. 제가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몸으로 밖으로 뛰어나가 운동을 하고 오고, 체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. 저는 이제 주로 재택근무를 하니까 거의 앉아있거든요. 운동이랄 게 정말 애들 등하원할 때, 등하교할 때, 이럴 때 왔다 갔다 해서 하루에 1000보가 뭐예요. 그것도 잘 안 걷는 경우도 많았어요. 마트를 가서 걷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이 걷지 않는 그랬었는데, 또 경제적으로 제가 이제 카드값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스트레스로 왔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스트레스랑 이제 운동 부족, 불규칙한 식습관, 제가 점심을 건너뛰고 이런 적도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 겹치면서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고 이랬던 기간이 좀 있으면서,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. 내가 이제 저도 이제 아이 둘이 다 크고 시집 장가 가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딱 들면서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때가 좀 선선할 때였어요. 날씨가 지금처럼 춥거나 여름에 너무 덥거나 이러지는 않았고, 좀 뛰기 좋은 날씨? 그런 날씨였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조금 소화가 된 다음에 한
남편이 이제 아이를 잘 봐줘요. 그래서 나 앞에 운동 좀 갔다 올게 하고서는 30분, 40분 뭐 이런 식으로 런데이라는 어플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인터벌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걷고 뛰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30분을 채우는 거예요. 처음에는 30분 채우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30분 안에서 한 분 달리다가 뭐 걷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점점 뛰는 시간을 늘려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정말 제가 30분 동안 정말 천천히 뛰긴 하지만 30분 동안 계속 뛸 수 있어요. 그 정도로는 체력이 좀 올라왔다. 어쨌든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. 첫 번째 유튜브, 두 번째 운동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조금씩 맛보기를 해보면서 저희가 베이스가 없었잖아요. 유튜브도 그랬고 뭐 기존에 영상 편집을 하거나 뭐 컨텐츠를 다루거나 이런 직종도 전혀 아니었고 SNS도 열심히 하지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뭐 지인들 거 이렇게 보거나 이러기만 하지 제가 제 컨텐츠를 올리거나 이러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되게 평범한 노베이스의 어떤 사람으로서 실현 가능한 범위를 제가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.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겠다. 그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저의 카테고리를 보면 1번 유튜브를 매주 1회 업로드하기.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한 뭐 3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지키고 있어요. 남편도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아니까 좀 이렇게 나 유튜브 편집해야 돼 하면 이제 좀 아이들도 이렇게 좀 돌봐주면서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잠 같은 것도 좀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운동에 대해서 제가 겨울이 되면서는 지금 조금 해이해졌다고 해야 되나? 너무 춥기도 하고 그래서 야외 달리기를 제가 좀 주로 하다 보니까 2주 정도 쉰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또 다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. 2주를 쉬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2025년에는 여름, 겨울 뭐 이런 거 날씨 가리지 않고 최소한 주 2회는 하자. 주 2회. 그래서 이게 또 주 3회도 은근히 가기가 또 힘들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실현 가능한 목표로 해서 주 2회 운동을 꾸준히 하자. 그리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? 달리기를 하는 걸로. 저는 달리기를 진짜 뭐 기안84 이렇게 나오잖아요. 기안84님도 정말 잘 뛰시는 거죠. 그 마라톤을 완주를 하셨으니까. 전 또 체력이 워낙 바탕이 좀 저질이었어서 그냥 30분을 채우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한 2달 정도는 그 런데이 앱을 통해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따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. 지금도 30분을 채워요. 이게 키로수를 채우다 보면은 너무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타임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. 뭐 저는 정말 천천히 뛰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 한 7분대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은 잘 뛰시는 분들은 뭐 5분도 있고 6분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8분을 넘었었어요. 페이스가. 지금은 이제 7분 초반대로 좀 올라오긴 했는데 무리하지 않으려고 해요. 저는 일단 1번이 무리하지 않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페이스 7분대로 해서 한 30분 정도 달리면 그래도 한 4, 5km는 뛸 수 있어요. 근데 이걸 또 5km를 매일 뛴다라고 하면은 또 저는 이게 또 아이들의 스케줄도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좀 지키자라는 또 그거를 또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키로수보다는 30분 뛰기. 그 다음에 세 번째, 저의 이제 경제적인 어떤 목표인데 저는 뭐 1년에 몇 천만 원을 모으자, 1년에 1억을 모으자, 뭐 이런 거는 언감생심 정말 꿈도 못 꿉니다. 저는 지금 일단 빚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존의 소비 생활에 이제 잘못된 소비 습관으로 인한 카드값이 너무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제가 4인 가족 변동생활비를 한 달에 뭐 90만 원으로 목표를 해서 지금 열심히 갚고 있는데 아직 못 갚았어요, 다. 그래서 아마 내년 25년 상반기에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아요. 완료가 되고 저의 경제적인 목표는 예비비를 만드는 거예요. 예비비 통장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. 그래서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
그러면 또 다시 카드를 쓰고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제 빨리 카드값을 청산을 하고 예비비 통장에 예비비를 만들어 놓기. 이게 25년 목표예요.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연중에 예비비 목표하는 금액이 채워지면 이제 그때부터 저는 정말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. 제 소득 안에서 이제 저희의 주 생활비가 저희 가게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남편의 소득은 남편이 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남편이 또 자영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변수가 생기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 소득 안에서 다 이제 가게를 꾸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남편도 열심히 하고 자산을 지금 이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자산을 운용을 하더라도 자영업이기 때문에 또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또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완전히 우리 돈으로 인식을 해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남편 돈은 그냥 제가 어느 정도 현황은 알고 있지만 현황은 계속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. 신랑이 뭐 투자해 놓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다 공유를 받고는 있어요. 그렇지만 그거를 완전히 저의 돈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. 약간 모르겠어요. 이게 저는 그래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. 이게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든 저의 소득 안에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부득이하게 카드를 또 계속 쓰게 되고 좀 막아보려고 하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, 그래도, 저는 최대한 제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의 세 번째 목표, 손가락이 잘 안 돼요. 세 번째 목표는 카드값을 다 상환을 하고, 저희의 예비비 통장을 고정비와 변동비를 포함한 저희의 한 달 생활비의 3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꽤 큰 금액이거든요. 저희가 또 아무래도 4인 가족이다 보니까 집도 또 주담대 상환도 해야 되고 그것까지 생각해서 3달치를 모으려면 그래도 돈 1,000만 원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또 모으는데 올해 목표를 그렇게 저의 재정적인 목표 그렇게 하고요. 그 다음부터는 저의 저의 내면, 마음을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일단은 저의 내면을 위해서는 영어와 독서 요거를 조금 요번에 25년에는 새해에는 중점적으로 개발을 시켜보려고 해요. 그래서 영어에 대한 거는 제가 또 지금 상황에서 뭔가 학원을 등록을 하거나 뭐 인터넷 강의를 뭔가 유료로 20-30만 원짜리를 결제를 하거나 전화 영어를 하거나, 제가 사실 전화 영어를 좀 하고 싶긴 한데 전화 영어를 하거나 이러면은 어쨌든 간에 3개월, 6개월 뭐 이런 기간으로 등록을 하면은 몇십만 원이 들어가거든요. 근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,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앱 중에 케이크라는 앱이 있어요. 이거 정말 내돈내산인데, 케이크라는 앱으로 그거는 그래도 한 달에 10,000원, 그래도 1년 연간으로 해가지고 좀 제가 감당 가능한 범위거든요. 그래서 케이크 앱으로 틈나는 대로 10분? 뭐 5분, 10분 요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접해보려고 하고,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정보는 뉴욕타임즈 있잖아요, 신문? 거기서 뉴욕타임즈에 들어가면은 그 메일링으로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무료더라고요. 이게 약간 칼럼식으로 오는 것도 있고 기사가 오는 것도 있고 뭐 약간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여러 개를 구독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메일로 며칠 전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못 봤어요. 그거를 이제 어쨌든 저에게 되게 생생한 그 현지의 어떤 정보들이랑 지금 세계 뉴스도 있잖아요.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사 상식도 좀 알 수 있고, 이제 짧은 영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뭐 읽어보려고 해요. 그렇게 해서 뉴욕타임즈랑 케이크 앱을 이용한 가성비로 영어의 감을 좀 올리고, 저희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단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저희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. 그리고 또 독서. 제가 독서를 왜 생각을 했냐면, 독서하면 좋죠. 하면 좋은데 이거를 굳이 목표에 끼워 넣자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, 저의 어떤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, 제가 옛날에는 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. 옛날 학창시절 때. 근데 그러고 이제 사회생활하고 뭐 이렇게 애기 키우고 이러면서 책을 정말 진짜 읽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. 이제 아무래도 영상 콘텐츠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,
책을 월 1회, 월에 한 권, 월에 한 권을 읽어서 지금 현재 저희 딸아이랑 도서관에 다니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그냥 제 것도 같이 빌려가지고 그렇게 딸내미 거 이렇게 대여하고 반납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려고 해요. 그리고 이거는 다른 뭐 저의 어떤 소망을 좀 녹인 목표인데 일기 쓰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일기 쓰기도 제가 얼마 전부터 하기는 했어요. 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기록을 해서 그렇게 일기 쓰는 거를 이렇게 꾸준히 해온 사람은 아니에요.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독서를 하면서 일기도 쓰고 하면 제 내면의 가치관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제가 딱 꼿꼿하게 이렇게 오롯이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막 뭐 해야 될 일 투성이잖아요.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애들 준비물 챙겨야 되고 씻겨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경조사 이런 거 챙겨야 되고 뭐 부모님 챙겨야 되고 뭐 이렇게 친구들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저한테 닥쳐오는 일들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뭔가 제 내면의 어떤 그런 힘을 좀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독서와 일기를 병행하면 그래도 25년 연말에는 좀 나은 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,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봤어요. 네. 네, 이렇게 해서 저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저의 2025년을 위한 저의 새해 계획들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보시고 뭐 의견을 주고 싶으시거나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. 이런 것도 있어요. 뭐 이런 의견을 주셔도 너무 좋고요. 또 저의 계획을 보고서는 영감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까요? 느낀 점을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저도 힘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. 우리 모두 내년에는 네,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됩시다. 네, 감사합니다.